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벗어 던졌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위험 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특히 나스닥이 3% 넘는 강세 보이면서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코스피가 2주 만에 3,000포인트 넘겼고요. 코스피도 1,000포인트 넘긴 상황인데요. 의약품 업종, 디지털 콘텐츠 업종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또 대부분의 업종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다양한 시장의 이슈들 저희가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짚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마감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분들 오프라인 강연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서 아쉽게도 언택트 강연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정수 위원님, 최재원 전문위원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서울경제TV 더하기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의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한데요. 최근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유의하셔서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혹시라도 피해 입으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서 소식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서청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오늘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돌파했더라고요. 상당히 좀 많은 수치인데 신규 확진자 집계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굉장히 심각합니다. 팬데믹이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7,000명을 돌파한 건데요. 정확히는 7,175명이 신규 확진자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901명, 경기 2,268명, 인천 433명 등 5,602명이었는데요. 특히 전날 9시 기준 5,704명 확진을 기록하면서 자정까지 집계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오늘 확진자 수는 6,000명대가 될 것을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1,000여 명 이상 뛰어넘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네, 전 세계에서 이제 모범 국가, 방역 모범 국가다 하면서 K 방역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7,000명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네, 정부도 이번에 높은 확진자 수에 놀란 눈치인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매서운 확산세 여파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 대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 치료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들어봤을 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재택에서 치료한다는 게 직접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대응이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다른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 대응책도 당연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환자 치료관리 의료기관도 병원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를 고위험 재택 치료자에게도 처방하는 등 의료 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재택 치료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네, 모쪼록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좀 잡혀서 우리가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제 짚어보면요.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공급이 되는 건가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정건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달 중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과 2만 6천 호 내외를 선정하고 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도 연이어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개발 상황은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들을 재개발해 공정률을 높여 공급을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이 있습니다. 각각 기존의 재개발까지 진행하는데 오래 걸리던 절차를 축소하거나 재개발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실제 지역에서도 좀 반기는 분위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봤을 때 어떻던가요? 네, 바로 며칠 전 제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후보지 선정을 노리고 있는 화곡 본동 1구역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했었는데 재개발 조건 완화로 새로운 길이 열리자 지역사회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노후 연도 기준을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낮춘 것이 굉장히 영향이 컸는데요. 화곡본동 1구역은 낮은 건물 위주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주택과 좁은 거리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화곡본동 1구역 재개발 추진은 재개발을 위해 이미 사전동의 50%를 받아둔 상황이며 이달 중 후보지로만 선정이 된다면 예비 지정 지역 요건인 본동이 67%도 문제없다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한다면 뭐 LH나 SH가 주도하다 보니까 좀 이제 시민들이 선호하는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은 들어오지 않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도심 복합 공공개발 사업은 LH와 SH 등이 시행만을 하고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하게 됩니다. 때문에 해당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 이편한 세상 등 브랜드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후보지가 지금 증산 4구역, 신길 2구역 등 9곳만 선정이 됐고 국토부는 사업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연내 예비 지정 지역과 추가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또 부동산 개발 이슈까지 오늘 서청석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객장 상황과 함께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미크론의 우려가 누그러들면서 미증시가 반등 흐름 이어나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 2주 만에 코스피 지수는 3,000포인트를 웃돌아 주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부터 강하게 튀어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3,000포인트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오늘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과 또 2차 전지 업종들이 강세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또 키워나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12%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1,007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6,37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75억 원 매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장 초반부터 오늘 강하게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은 또 장중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1,281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1,125억 원 매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4%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오면서 힘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업종 사이에서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될수록 또 배터리의 수요 역시나 함께 증가하게 될 텐데요. 지난해 4.2%에 불과했던 글로벌 전기차 비중이 올 들어선 8.1%까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보다 24%가 증가한 8,400만 대로 전망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구주 매출 이슈가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이후에 시가총액이 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LG화학 5.34% 오른 74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현재 6.59%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LNF도 현재 5%대 상승세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주들이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여졌었는데요. 항공주를 비롯해서 여행주, 면세점 관련주까지 또 동반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미크론은 예상보다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여행 심리도 위축이 되면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투어 1.66%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참 좋은 여행도 2.3% 빠진 12,750원에 레드캐커도 현재 2.17% 하락한 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나가지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7만 8천 원도 웃돌아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7만 7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이지만 강세 흐름 이어나가지고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가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신작 성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리포트에 오늘 힘을 받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엿새 만에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백신의 임상 3상이 승인이 완료가 됐다라는 호재성 이슈가 나와주었습니다. 그럼 먼저 골드퍼시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컨소시엄에 있는 제넨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치료 효과에 대한 특허 출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11%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1,46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칩슨 미디어가 있습니다. 오늘 20%대 강세 흐름 보여졌었죠. 인텔이 자율주행 기술 부문의 자회사죠. 모비라이를 상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아직 나온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IPO에 성공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가 59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칩셋 미디어는 모비라이어의 협력 경험이 부각이 되면서 시세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6.33% 오른 2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RBW가 있습니다. 전일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된 날이었죠. 그래도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는 잘 버텨내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연예인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현재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됐지만 3%대 강세 이어나가지고 있고요. 현재 3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의 상승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기술주들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 종목들의 상승이 돋보였던 장이었습니다. 객장 상황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 그리고 국내 증시 모두 안정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3,000포인트 다시 넘겼고요. 이렇게 국내외 증시를 견인했었던 업종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전일 오미크론 관련돼서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국내 기술주 중심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게 이제 선물 옵션 만기에 앞서서 외국인의 이제 선물 매수세가 좀 크게 유입이 되는데 이거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도 같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좀 아쉬운 그런 배봉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오르는 종목은 이제 가장 큰 게 반도체 관련주 하고요. 전기차 관련주가 상승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들도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조정을 보였었던 대형 게임주 중심으로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다시 최근에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의 반등이냐 아니면 뭐 다시 상승할 것이냐라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보기에는 순환매 차원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강했었던 종목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국내에서는 아쉽게도 관련주는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7,000명을 넘어서면서 일단 리오프닝 관련돼서 조금 주춤거릴 거 아니냐. 특히 거리두기에 대한 재실시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승해주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반등했다는 내용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인텔이 또 자율주행 회사 모빌아이를 상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스마트카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국내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전일 인텔이 그 자회사인 모빌아이를 이제 상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시기는 아마 내년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빌아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자율주행용 ADAS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했고요. 인텔에서 100%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주변 물체 및 위험 인식,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카메라 센서 관련 기술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회사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메라 센서는 향후 자율주행차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메라 센서가 이제 인간의 눈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다나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 다양한 센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LG 이노텍이 애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시장의 기술주의 흐름을 국내 시장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11월 하순서부터 해서 디램 가격이 조금 안정화를 찾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상승세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11월 중순 이후서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제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라는 거는 미국의 모건 스탠리의 리포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길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리포트는 겨울이 짧다라는 그런 얘기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디램 시장은 좀 더 안정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런 근거는 가장 큰 게 디램 가격이 안정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물 가격은 지난주에 소폭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의 좀 더 중요한 그런 가격대인 디램 가격, 특히 이제 DDR4 8기가 디램의 11월 고정 가격이 3.71달러로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달에 3.71달러와 동일한 그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반도체의 가격, 그러니까 디램의 하방 압력은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와 SK의 3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 수준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매출 11조 8천억, 영업이익 4조 2천억,
그래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출 74조로 해서 분기 최고의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기업 실적에 비해서 밸류가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시장에 좀 팽배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D램은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에 D램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가격 상승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 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타버스 기기를 위해서는 이제 대규모 그러니까 고화질의 그다음에 고성능의 그런 기기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D램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런 메타버스를 연결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서버용 D램은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D램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DDR5 D램의 본격적인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인텔의 서버용 신형 CPU가 출시된다라고 하게 되면 DDR5 D램의 판매는 좀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DDR5 D램의 출시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불거진 DDR4 D램의 공급 과잉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는 단기적인 것도 물론 나쁘진 않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D램 가격 안정화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객장 상황 연결해 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시장이 좀 회복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후 들어서 시장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선 매도세로 좀 전환했다라는 점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소폭 매도세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셀트리온 등에 대한 매수세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LX세미콘, LNF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또 오후 들어서는 NC소프트와 삼성전자의 매수 흐름이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원익 QNC, 비덴트, 캠트로닉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오후 들어서는 에코프로 BM과 퓨처캠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잠시 또 눈을 떼고 있는 사이에 금방 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피는 딱 3,000포인트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오미크론 우려감 완화에 따른 반등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우려감 등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그동안 지난달 월말과 그리고 이번 달 월초에 따른 이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 폭풍이 지난 이후 이제 완화감에 따른 시장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전일 미국과 유럽 등 이 주요 글로벌 증시가 이러한 완화감에 이제 반등한 점 등에 따라서 우리 증시 역시도 장 초반부터 좀 시장 반등을 좀 꾀하고 있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신규 확진자 수 급증이라던가 이제 한국 선행 EPS 하락 영향에 따른 이 상승이 좀 일부 제한적인 모습이다라는 점은 아쉬운 상황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진자 수 급증 여파는 증시에 좀 영향을 덜 미친다고는 하지만 이 확진자 수 급증 소식과 더불어서 이 한국의 12개월 선행 EPS,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향후 우리 한국의 이제 기업 이익의 예상치가 증가할 것이냐, 이제 감소할 것이냐를 보는 지표가 한국만 1%가량의 이런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이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은 이제 시장 상승을 일부 제약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와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강세, 오전 시장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 그간 주가 조정에 따른 이 박스권 하단에 위치한 주가 흐름이 좀 많았었고 또 저가 매수 요인이 좀 잔존해 있었던 가운데 전일 미 시장에서 테슬라가 UBS의 목표 주가 $1,000 상향 리포트 등의 영향 등으로 좀 급등한 점이 오늘 우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요 반등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요인 등의 LG화학, 첨보, 삼성, SDI, LNF, 에코프로비엠 등의 이런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일부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강세도 역시나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국에서 이제 인텔이 자율주행 관련 자회사인 이 모빌아이를 약 500억 달러 수준의 기업 가치로 좀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인텔을 비롯해서 이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를 이끈 모습 그대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오늘 칩셋 미디어, 인포뱅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IA 등의 이런 주요 관련주들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로 이 모빌아이의 설계 자산을 공급하는 점 등과 더불어서 향후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으로의 영역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급등 요인으로 꼽혀진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술주들의 반격이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분위기는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금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까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반복되는 급등락으로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 녹아들고 그것이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락했었던 그 모습, 미국 증시, 다우하고 나스닥을 정리한 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박스권으로 까만 박스권으로 3개를 이렇게 만들어 그려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장대 음봉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거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초까지 거의 매일같이 저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저렇게 흘러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우는 그렇게 내렸어도 좀 내림폭이 상대적으로 적죠. 저 봉의 길이를 보시면은 좀 적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 높여왔다라는 점. 나스닥은 저점을 계속 낮췄고 다우는 높여갔었다는 점. 금리가 반영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이번에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중에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은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증시를 억눌렀었던 그런 모습 이슈가 금리 쪽이 좀 비중이 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래서 거의 매일 반복됐었던 그런 급락을 회복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도 안 좋았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월요일 우리 시간 저녁까지 안 좋았다가 본장에 들어가서 반등을 하고 어제 거의 폭등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나스닥의 경우는 그렇다면은 거래일수 이틀 상승을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버린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조정에 비하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치 대비 이제 2% 정도 낮은 수준이니까 이제 또 올라버리면 다시 또 신고가 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지수대까지 갔고요. 다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가지고 신고가에서 1.8% 차이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언제 또 치고 가버리면 미국 시장은 신고가다 이런 얘기가 나올 그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파월 의장이 상원금융위원회 갔었던 말씀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그때 반영된 악재성 재료들이 있었는데
그게 주된 내용들이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또 부채 한도 협상 얘기도 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런 급락 요인은 단순히 금리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또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페드워치 툴 최근 들어서 자꾸 보잖아요. 그 금리 확률 분포도를 이렇게 한 화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뭐 한 번 인상할 확률이 얼마, 뭐 또 두 번이 얼마, 뭐 이런 식의 표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확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변화 추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편인데요. 그 색깔이 푸른색 선 위에 있는 것이 동결 확률이죠. 그리고 이것은 FOMC 회의 3월 것, 내년 3월 거에 대한 예상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선이 갈색 선이 한 번의 금리 인상 확률인데 이제 막 바닥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계속 올라오잖아요. 저기 11월 달에 20%를 넘어섰었는데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거의 최고치, 그러니까 올해 들어 최고의 확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40%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내년 3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40%까지 근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월 이후 확률이 추세적으로 높아졌는데 최근에 더 빨리 높아지고 있다고 보면은 이 수치가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런 재료들이 다 시장에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누구나 확인이 되는 그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녹아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3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막 높아졌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내년 금리 인상 확률이 한 3번 정도로 지금 집계되고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3번을 넘어서서 4번, 5번으로 늘어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월 이후의 확률들을 살펴보면 이 3번의 확률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금리 인상 확률이 좀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 이후에 2번 추가 상승 확률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시장이 충격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빨리 시작한다 뿐이지 많이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 더 가볍게 반영이 되고 빠르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재료들이 반영이 됐는데 내용 살펴보면 크게 무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채권 입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국채 공급 일정이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악재들 지나가면서 압박이 또 해소가 되니까 자산시장이 크게 오르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전후 좌우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향후에도 조정이 나타나도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들은 배경 요인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인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 쪽이 좀 이렇게 조정을 보이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그동안에 좀 많이 회복이 됐는데 앞으로는 동반해서 좀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코스피의 상승은 반도체 업종이 중심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지나친 저평가가 해소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이 한 7.8% 11월 어제까지 오늘 고점까지의 상승률 구해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데 삼성전자가 10.2%, 하이닉스가 21% 이렇게 돼서 이 지가 총액 비중을 따져보면은 거의 여태까지 나타났었던 코스피 반등 상승률의 절반 정도는 저 두 종목이 차지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평가됐었던 그 모습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반도체 업종에 비해서 계속 늘려왔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된 모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같이 한번 이렇게 밀리는 모습도 나타날 그럴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도 여기서 바로 또 신고가 내기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양시장 모두 다 그동안의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좀 밀리는 모습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은 연말 연시에 재고 소진 같은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IT 업종은 계속 주목해야 될 업종이고 이게 1분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 과거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 업종 쪽의 IT 업종은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밀릴 수도 있는 타이밍에 들어섰지만 조정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다. 그 배경 요인 다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지난주 이 시간까지만 해도 악재가 시장에 녹아들고 있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변수라고 짚어볼 수 있는 게 이제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에 좀 상당 부분 또 녹아들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변동성이 나타날 장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거를 우리가 11월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테이퍼링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11월에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났었던 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는 그런 FOMC 회의지만 그 당시 11월 때도 좀 미리 오르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FOMC 회의 날 좀 약간 흔들리고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죠.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또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재료는 비슷하거든요. 시장에 압박을 주는 요인들이 이제 뉴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회의에서 결론을 해서 뉴스로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요인들, 좀 부담이 되는 재료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근거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제 지표가 정상화에 거의 다 근접이 됐다라는 그것들이 그러한 재료들이 패드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패드 쪽에서 그러한 재료들을 계속 시장에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시장 쪽에 부담을 다 줘서 조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GDP Now, 미국 GDP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은 아틀란타 패드 쪽의 자료 이렇게 보시면은 저게 예전에는 막 4%대 막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최근에 막 올라와서 8%대까지 올라왔었고 11월 말 12월 초의 예상치는 9%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었거든요. 물론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불안한 요인도 됐었죠. 근데 이제는 약간 좀 떨어지면서 8%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를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 이제 블루칩 컨센서스라고 해가지고 일반 연구소들이 내놓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아직 5%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패드 쪽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긴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률은 항상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고용시장 쪽이 좀 항상 걸리적거렸는데 제가 아마 9월 달에 스파이더 차트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자. 한 항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 차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최근에 나온 모습 보면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갈색 선이란 말입니다. 동그랗게 원 안에 있는 푸른색 선이 팬데믹 이전이고 바깥쪽으로 싸고 있는 갈색 선이 지금 11월 달의 지표입니다. 11월 달의 지표들이 이 푸른색 선을 넘어서서 거의 최고치 원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래쪽에 한 항목을 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25살에서 54세까지의 고용률 회복. 이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패드가 예전부터 회복에 의구심을 보였었던 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난다면은 고용 쪽도 항목별로 봤을 때 거의 다 이제 완벽하게 해소가 되고 있다. 미진했던 면모들이 다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백데이터를 근거로 봤을 때는 이번에 FOMC 회의 때 좀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료들을 미리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 재료가 나타나도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흔들린다면 그건 또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을 백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패드 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제임스 블러 총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홈페이지에 코멘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3일에 그 이후에 미주리 은행 연합 모임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빠르게 정책 전환 필요성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표는 다 회복됐으니까 정책은 이제 지속 중인 것을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시장하고 소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 충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국채 입찰 같은 이런 이벤트를 지나면서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향후에도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에 압박을 줄 만한 요소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조정 나오지 않더라도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오늘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겠죠. 내일의 붐, 민경철 위원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상한가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이 정말 상승세가 좋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종목들에서 또 뚜렷한 상승세 보여지면서 수익 챙겨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방송도 집중해 주시고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살펴볼 종목들이 그동안에 우리 포트에 네. 편입이 됐었던 네네. 케어랩스 이런 네.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타났더라고요. 네네. 종목들 리뷰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종목 리뷰에 앞서서 시장 리뷰 한마디만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축제를 즐겨라 라는 이야기를 타이틀을 걸고 네, 오늘 개별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네. 제가 11월 말에 이러면 안 되지만 연말까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네, 날씨가 추워지고 독감 유행 시즌과 더불어서 작년에도 수능 끝나고 우리 연말까지 신규 확진자 늘어났는데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11월 말에 제가 타임머신 타고 온 건 아니지만 그런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되지만 연말까지는 신규 확진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과정에서 내일의 붐 코너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닥에서 잡아야 되는 코로나 관련주를 제가 1, 2, 3, 4 다 잡아드렸는데 다 지금 수익권 도달하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제가 신규 확진자 정확한 수치로 7,100명 돌파할 겁니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연말까지는 네, 우리 주가 그래프로 따지면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한 실적 없는 종목들 말고 네, 실적 있는 코로나 관련주들 매기가 유입될 가능성 높게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케어랩스 종목입니다. 네. 11월 30일 지난주 수요일 마지막 내일의 붐 저격 종목이 아니었나 싶은데 자, 우리가 본 종목 10월 30일 화요일 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돌파 시도했다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 날 공략을 했고요. 자, 다음 날 수익권, 그 다음 날도 수익권, 그 다음 날도 수익권, 오늘은 장중 직전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케어랩스 종목 우리가 첫 번째는 뭡니까? 자, 굿닥이라는 그런 의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두 번째는 원격 의료, 원격 진료와 관련된 그런 테마주로 제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방역 체제를 우리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그런 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 관련주인 케어랩스가 우리가 바닥에서 공략했는데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했는데 그냥 잘 잡았을 뿐인데 알아서 10%, 15% 이상의 상승률을 일주일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수익과 행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거 종목 공개해드려도 타점 중요하죠. 맞아요. 그 디테일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렸는데 자, 12월 달부터는 제가 정말 밥도 안 먹고 점심에 빵 쪼가리 먹으면서 정말 좋은 슈팅 자리 위치에 있는 종목들 제가 오늘 아낌없이 다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근데 그 종목들 소개를 시켜드려도 되는 이유는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케어랩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노랑톡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케어랩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네, 일주일이면 축하드립니다. 5일인데 5년치의 우리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 15% 이상의 수익을 일주일 만에 챙긴 종목이 되겠다. 자, 코로나 이슈가 부각될 때 관련주 추격 매수한 게 아니라 우리는 대시세 초입에서 잘 잡았고 일주일 만에 5년치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낸 종목이 우리 케어랩스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노랑톡에서 또다시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렸는데 자, KM 종목이라고 제가 마스크 관련주로 실적 맞아요. 작년에 폭발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내일의 본 코너 지난주 화요일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8,500원 밑으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저평가에서 저가 매수 진행하셔야 된다. 비중 5% 종가 베팅, 분할 매수 대응하셔야 된다. 이야기 드렸는데, 자, 과거 우리 마스크 관련주로 작년에 실적 폭발했고, 네, 지금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을까? 그 시기가 계속해서 딜레이 됨에 따라, 네, 계속해서, 네, 자,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월요일 이후에 조정받은 우리 화요일에 자 우리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뭐 급등락 크진 않았지만 오늘 좀 추가 수익권 좀 도달한 상황입니다. 자 직전에 고가를 뚫어내면은 큰 그림상으로 대시세 초입, 매기가 유입된 그 저가 라인,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추가 시세 만들어낼 수 있는 판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M 종목 지금 약수익권 도달한 상황이지만 시청자분들은 노랑톡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영역대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추가 수익 좀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위원님 저희 시간 관계상 네네.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정말 열심히 빵 조각 드시면서 이렇게 준비해주신 종목들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심 있게 보신 종목들은 어떤 걸지 바로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차트는 논외로 하고 네. 우리가 뭐 TBC 종목도 월요일 폭등, 화요일 폭등했는데 오늘은 TBC 종목의 친구 3일 종목이 네. 추가 시세 기록하면서 우리가 정말 바닥을 잘 잡았던 종목들이 올라간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자, 오늘 제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판단한 종목군들에 대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프람파스트라는 종목인데요. 대선 전에 계속해서 세종시 행정수전 죄송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정책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곤 하는 종목입니다. 자, 과거 10,000원까지 대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우하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자 저점을 찍고 최근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장기 입형 라인의 매물을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람파스트 자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 라인 저는 이제 본 종목 6,500원 지지선 대응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프람파스트 슈팅 자리 만들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마지막에 이쪽인가요? 자 이쪽에 또 이제 노란톡 고지가 나갈 겁니다. 거기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이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그런 설치법 발의가 됐다. 그런 법이 통과됐다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 뭐라 그래요? 주둔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청와대에 이제 주둔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는 세종시로 그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발의됐다. 트라이하고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장중에 플러스 22%까지 장중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고 자 종가상 자 주요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소화하는 슈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프람파스트 관심 종목 추가해 두셔라. 네. 그리고 이 종목 너무나도 좋은 슈팅 자리인데 제가 공개를 해드려도 되는 이유는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 타이밍은 노랑톡에서 별도 고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종목은 린드먼 아시아 종목입니다. 자, 본 종목도 벤처 캐피탈 관련주로 전일자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 장중 플러스 29%까지 거의 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막판에 지금 오후장 상승분을 다 반납한 캔들의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본 종목의 윗꼬리가 이 고가에서 터진 게 아니라 고가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바닥에서 터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종목이 우리가 이 1년선 구간을 돌파 못한 건 아쉽지만 차익실현 떨어진 건 아쉽지만 우리가 2년선 구간을 어제보다는 종가를 높이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본 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5,3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시청자분들 매수 매도 타이밍 판단해서 개별 거래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지만 우리 생방송 중에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 종목 설명드리면서 오늘 이제 후보군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린더먼 아시아가 이제 중기 벤처기업부에서 이제 7대 공약 이제 정책주로 또 엮이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새로운 대통령 당선되면 앞으로 대기업만 키우겠습니다. 라는 정책을 낼 후보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챙겨 나가겠습니다. 공생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그런 공약들을 발표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 우리 공약에 대한 수혜주, 정책 수혜주, 벤처캐피탈 관련주다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
죄송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우리 네오셈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주 조정받을 때 NFT 관련주 고가 찍고 우주 끝까지 날아갈 때 이미 우리는 관련주들 바닥에 잡아가지고 몇백 프로 수익 냈다. 바닥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견해를 밝혀드렸는데, 자, 오늘 네오셈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자, 직전 9월달, 10월달, 11월달 고가를 단 한 방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자, 본 종목도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요. 주요 네. 지지 라인 저는 2,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시청자분들 자율적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슈팅 자리 만들었다라고 판단되는 3가지 종목군들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은 프롬파스트, 린드만 아시아, 네오셈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반가워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지만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합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1577-7451번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